안녕하세요. 이제 올 들어서 처음 새해 특강을 세 번째로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듣는 층이 이렇게 쭉 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세요 그러는데, 제 새해고 또 제가 책을 한 권을 다 하다 보니까 그 내 나름대로 이렇게 맥을 갖고 얘기하는 게 크게 두 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미리 특강으로 얘기를 드리면, 듣는 분들이 내 수업을 앞으로 계속 들을 때 저런 철학적인 기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또 제가 요 얘기는 여러 번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공감을 갖고 또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평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것은, 제가 처음으로 책 쓴 게, 책 내용 이름이 끄는 부모냐 미는 부모, 끄는 부모 미는 부모, 이런 책으로 제가 최초로 2003년에 처음 책을 썼어요. 지금 이제 절판돼서 안 나오지만, 그 책에서 내가 강조한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 부모다 하는 거죠. 뒤에서 밀어줄 거냐, 아니면 앞에서 끌고 갈 거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또 보면 그래, 세상에 끌기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밀기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 맞아요. 저도 아들 둘 키워보지만, 어떤 애는 내가 좀 많이 끌었구나, 뭐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고, 얘는 끄는 건 안 했는데 뒤에서 밀어줬구나, 뭐 이렇게. 또 어떤 경우는 끌다가 밀어줬네, 얘는 끄는 것도 없이 그냥 뒤에서 밀어만 주고 갔네, 이런 기회가 종합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을 발달, 성장 이런 걸 생각해서 교육을 했다면, 교육의 효과라고 한다면 애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런 걸 보고선 우리가 이렇게 가늠이 좀 가능하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열거를 할 테니까, 난 이쪽이다, 한번 냉정하게 자기를 한번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2021년이다. 작년에 너무 다 고생하고 애쓰고, 이제 그래서 또 가족 간에 집에서 많이 애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안 바지던 게 바지고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좋다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관찰을 통해서 잘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애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인풋 아웃풋으로 봤을 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 아웃풋이 저렇게 나오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분위기는 다르지만, 나는 철저하게 애들이 노는 꼴을 못 봐서 이렇게 정해진 시간대 뭘 해야 되는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뭐 그런 집. 또 그냥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별로 뭘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대로 안 하면 나도 불안하고 애도 불안하다. 끊임없이 애를 이제 시간에 맞춰서 뭘 가르쳐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그런 집들이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그렇지 않다,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자유롭게 놀되 지켜야 될 거 몇 가지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뭐 오전에 뭘 부치기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자유롭게 자유시간을 갖고, 때 되면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슈퍼 가고 이런 거에 같은 활동을 하되, 나머지는 각자 우리 따로 국밥처럼 나도 집안일 하면서 그 사이에 우리 큰애는 뭘 한다, 뜯어 부치기를 한다든지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자유롭게 지내느냐,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자유로우냐 타이트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뒤에서 이제 앞에서 끌어가는 부모들의 이제 특성은, 애가 이렇게 맥없이 노는 꼴을 인정을 못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 다음에 뭘 해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앞에서 막 끌고 가는 엄마들은 되게 초대 케이스는 좀 많이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애를 처음 키워보니까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막 너무 들이대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뭘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래서 큰 애들이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밑에 애들보다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끌고 다녀서 애가 미리 지쳐 나가 자빠진다든지, 엄마가 하려는 건 더 이상 하기 싫다라든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이제 첫째 계통은 엄마들이 많이 끌고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제 이 조기 교육하는 케이스도 엄마들이 불안해서 나 혼자 놀 수가 없기 때문에 뒷집 앞집 애들 다 하니까 이제 이게 순수한 이유로 1호로 뽑혀요. 불안해서 시킨다.
그럼 이제 나는 이런 경우에 솔직히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 자, 불안했어요. 그래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사실을 우리 엄마들은 언제부터 시작하죠? 그게 언제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하는 게 두뇌 발달상, 두뇌 연구한 사람들이 두뇌 발달상 언제부터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어머니들 다 하실 텐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능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산수 교과서, 수학 교과서, 산수 그때 그 뭐 바구니에 귤이 2개 들려 있다. 또 한 바구니에는 3개 있다. 몇 개 있느냐? 그러면 2개, 3개 합해서 5개다. 이런 거 기본적인 구체적인 조작을 할 수 있는 때가 두뇌 발달상 초등학교 1학년 때이기 때문에 그 과제가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유독히 엄마들 조급증이 너무 그걸 달한 나머지 그걸 언제부터 한다? 4살 때부터 해요. 그럼 4살 땐 두뇌 발달상 그게 잘 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왜? 구체적 조작기가 아니라 조작 전 단계라 전 조작기 그러거든. 그러면 4살 때 하려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가 굉장히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다. 무척 어렵다. 근데 그거를 거의 한국 애들은 삼수합니다. 4살 때 안 되면 5살 때 다시 어플라이 하고 안 되면 6살. 그래갖고 나는 너무 답답한 게 초등학교 가면 1초에 돼. 그 1초에. 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 둘 더하기 둘은 넷이다. 아, 이거 재밌는데? 왜? 머리가 조작이 가능한 때라 그건 쉬운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그거를 4살 때부터 하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죠. 그럼 우리 지금 엄마들이 거의 한국 애들 다 바보 났어요. 왜? 그 심플한 거를 사실을 모르고 왜 4살 때부터 애들을 힘들게 들들 볶아서 그 과제를 시키느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때 요런 과제를 안 하고 충분히 노는 애들은 어떨까? 영원히 자유롭지. 그리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경험을 안 하죠. 놀이는 결과가 없잖아. 노는 건 잘 놀고 재밌으면 그게 결과지. 근데 이거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럼 결과가 나와야 돼요. 얘가 맞췄다, 못 맞췄다. 재미없어 한다, 재미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 제 수업을 듣고 어머니들이 할 거는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애가 재미없어 하고 못 맞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빼고 안 하면 되지. 제일 쉬워. 그래 해서 됐다. 그래서 계속 시킨다. 그것도 사실은 옳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걔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안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말로 두뇌 발달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끄는 부모에서 엄마들이 다 실패하고 속상한 이유는 잘 끌려다니는데 언제까지 끌려다닐까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아, 그래 학습지에 딱 간도 버리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유치원 때 하니까 돼서 막 1학년 되기 전에 했다. 그래서 막 6개월 전에 해서 막 해고 막 초등학교 가서 했다. 되게 우리나라 공부는 다 1년 전에 미리 하잖아요. 그렇죠? 다 미리 하는데 언제부터 미리가 안 되죠?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거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 1학년 거는 그냥 그래도 어렵지만 그래도 하면 해. 막 힘들지만 낑낑 매고 한다고 그러고 2학년 때 3학년 것도 낑낑 매고 하지만 3학년 때 4학년 거 하기가 어려워요. 선수학습이. 그러니까 선수학습의 한계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의 반증인지 몰라도 제가 관찰한 게 맞는지 몰라도 동네 골목 뒤에 보습학원은 언제부터 난리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엄마들이 이제 선수학습이 안 되니까 학원으로 보냈죠. 초등학교 4학년들 보습학교 가려면 웨이팅이 깔리고 뭐 힘들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가 선수학습을 너무 엄마들이 미리미리 4살 때부터 5살 이렇게 하다 계속 영원히 안 되거든.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때부터 엄마가 힘들다는 걸 경험하고 4학년부터는 이제 학원을 보내기로 작정을 한다. 자, 한국 공부는 전부 이제 끄는 부모같이 끌고 다니면서 미리 선수학 학습하고 막 스트레스 빵빵 받으면서 점수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나쁜 건 뭐야? 공부의 흥미라든지 학과의 흥미 같은 건 절로 넘어가고 점수에 집착하는 아이로 만들지 않느냐. 근데 되게 점수에 집착하는 애들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모르는 건 외워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경쟁적이야.
이 둘 다는 학습에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외워서 될 게 아니라 이해하면 되죠. 외운 애들 미련하잖아. 그 이해하면 될 거를 자꾸 다 외우려고 하는 것은 좀 미련해 보인다. 그리고 굉장히 경쟁적이야. 그 1등을 놓치면 안 되고 100점이 나 말고 또 많으면 안 되고 이런 경쟁적인 인성은 사실 나이가 먹어도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저는 정말 앞에서 끌고 가는 엄마가 막 공부를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한다. 이런 톤으로 하는 애들은 굉장히 매사 타율적입니다. 자율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엄마가 시켜서 하거나 엄마한테 칭찬받고 엄마가 이번에 100점 맞으면 나이키 뭐 운동화 사준다 그랬고 이런 어떤 보상 체계 속에서 이게 철이 안 날 때 그것도 굉장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언제부터 공부를 놓치느냐. 이제 4학년, 5학년부터 영원한 100점을 계속 못 갔다는 거를 애가 느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선수학습으로 엄마의 극성으로 엄마가 나이키 걸고 막 이런 걸로 어떻게 100점 100점 했는지 모르지만 4학년 때부터는 죽을 힘을 다해도 100점을 맞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 애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자기가 자아 개념이 많이 떨어지고 자신감 떨어지고 잘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해. 늘 100점 맞다가 88, 70이 맞으면 슬슬 애가 학교 공부에 재미가 없어요. 짜증나고. 근데 반대로 미는 부모 봅시다. 해서 밀어줘. 필요한 것만 사주고 그랬니? 뭐 이렇게 하면 돼. 걔가 뭐에 열중하는지 잘 몰라도 돼요. 나는 나대로 바쁘고 걔는 걔대로 바빠서 그냥 즐거운 신나는 하루고 잘 놀면 됐고 먹고 자고 싸고 잘하고 밤엔 자고 아침엔 일어나면 이빨 닦고 그렇죠? 잠옷 개켜놓고 이렇게 생활 훈련이 잘 되고 잘 노는 애는 되잖아요. 이런 애도 초등학교 1학년 가잖아요. 그럼 미리 선수학습한 애보다 훨씬 못해요. 유치원 때 난리치고 끄는 부모들 가르쳤잖아. 이 집은 그냥 펑펑 놀고 이러다가 가면 막 받아쓰기 해서 틀리고 막 맨 처음에 3개 맞고 다 틀리고 이렇게 발음 나는 대로 쓰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한 애들은 이 100점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처음부터 경험하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뭐 받아쓰기도 우리나라만 그렇게 막 핏대 올리지 미국서는 저희 애들 미국서 이제 학교 좀 다녀봤는데 스펠링 테스트를 안 해요. 그래서 너는 왜 이런 걸 안 하니? 그랬더니 스펠링을 초등학교 3학년 되면 다 극복이 된다는 거야. 우리도 받아쓰기 할 필요 없다는 거지. 3년 하면요 이제 제대로 쓴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받아쓰기에서 100점 맞아야 되고 100점 근성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고 막 이상한 걸 목숨을 걸고 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학교를 즐긴다거나 이러지 않고 막 100점에 목숨 걸다가 막 100점 못 받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끄는 부모에서는 벌써 애들은 막 받아쓰기 100점 맞고 막 승리했다 그러고 나이키 신발 얻어 신고 막 이러는데 미는 부모는 잘 놀리다가 학과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미술관 가고 어디 가고 뭐 갔다 온 얘기 같이 토킹 어바웃 하고 이러다가 받아쓰기 하니까 3개 맞고 7개 틀리잖아. 그럴 때 미는 부모 엄마는 또 야단 안 쳐요. 그래 다음에 또 잘해보자 하고 다음에 100점 맞지 않아요. 한동안 3개 맞고 4개 맞다가 5개 맞고 한 1년쯤 되니까 7개 맞는 거죠. 이런 애는 점수가 어떨까? 자기 성취를 이렇게 쭉 보게 하지. 아, 내가 3개 맞다가 이제 3개 틀리네. 아,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이게 주도적 학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미는 부모는 애가 주인이 되지. 자, 끄는 부모는 엄마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애한테는 타율적이야.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되고 엄마 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미는 부모는 뒤에서 밀어만 주니까 애가 주인이 되고 자가 자율적으로 해야 돼. 보니까 받아쓰기 뭐 30점에서 1년 되니까 이제 3개 틀리고 이제 70점 맞아.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하면 돼. 그래갖고 주도적 학습, 스스로 학습이 생기는 거지. 이게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대단한 차이로 보여요. 뭐 쟤는 신동난 것 같고 얘는 큰일 났어 이러지만 얘네들이 언제부터 빛을 발하냐? 5학년 이후부터 빛을 발해요. 자, 스스로 공부한 애들은 4학년 때부터 공부가 탄력이 생겨.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되고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뭐 그래도 상위권이고 100점은 굉장히 쟁취하기 어려운 걸로 생각하고 늘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는 자세가 이제 미는 부모에서 큰 애들은 생기는데, 자, 끄는 부모는 늘 100점 맞다가 언제부터 4학년부터 100점은 참 힘들어요. 그러면 얘는 공부하기가 재미없는 거야. 옛날에 내가 늘 100점 맞다가 이거 뭐냐. 이게 선수학습한 게 잘못된 거지. 얘도 선수학습 안 해서 맨 처음에 3개 맞았어야 돼. 그러다 4개 맞고 6개 맞고 8개 맞고 10개 맞으면 그때 100점이 너무 신나는 100점인데, 얘는 신나는 경험을 먼저 해서 얘는 기분 나쁜 경험만 남았다. 이제 미는 부모는 얘는 이제 살짝 이게 뭐지? 아유 30점? 이거 안 되겠는데 하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잘하니까 학교 신나고 재밌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5학년, 6학년 이제 전교회장, 부회장 뽑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 1, 2학년 때 100점 받은 애보다는 그렇지 않은 애가 훨씬 더 리더십도 있고 남 얘기에 이렇게 공감하고 경청하고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이제 그런 회장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인생을 그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100점을 골로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끌고 가고 막 애들 당근과 책찍을 적당히 줘서 막 나이키에 목숨 걸어서 100점 맞게 하고,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언제까지 못 가.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이면 다 끝나는 작업이고, 그 뒤에 끝끝내 잘하는 애는 주도적인 학습,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이렇게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해서 그 모든 경험을 나의 경험의 밑바닥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새로운 거에 도전도 잘하고, 도전에 혹시 잘못돼도 그렇게 낙담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끌려서 간 애들은 이제 주특기가 뭐 잘못되면 남 탓해요. 엄마 때문이야, 뭐 아빠 때문이야, 뭐 이렇게 남 탓하는 거는 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러죠. 이제 뒤에서 밀어주는 집 엄마들은 되게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그거 하겠니? 한다 그러면 하고, 아니면 엄마는 안 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한다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그 한 거라고 하는 건 내 책임이죠. 그래서 내가 그걸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패나 그 실수나 그런 이제 잘못된 그 불협화음도 전부 내가 화음으로 되기 위한 밑거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란 말은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맞는 말이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엄마는 오히려 애한테 성공을 가로막지 않느냐. 그래서 사소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그렇죠? 욕구 좌절을 좀 딛고 일어나고, 자기가 미흡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래서 이제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반성도 하면서 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제 협업이 가능한 애들을 돼야 된다. 협업이 가능하려면 남하고 잘 어울리면서 공감하고 남 얘기도 듣고 내 얘기도 피력하면서 같이 섞어서 일을 해야 돼. 왜? 이제 기계가 학습하는 이 마당에 우리 인간은 뭘 해야 되느냐. 기계가 못하는 공감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기계를 조작해야 돼서 이제 두 종류 사람이 있대요. 사람이 기계를 만드는 사람하고 기계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두 사람. 이제 점점 양극화되는 이제 이런 판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가 지금 2차제 애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이건 노예같이 키우는 거고, 뒤에서 밀어주자. 그러면 나보다 훨씬 난 애들. 그리고 걔가 자기를 이렇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걸 극복하는 힘, 이런 게 전부 자기 안에서 생겨야 돼요. 그런 애들이 자기가 뭘 잘하고 못하는 걸 알아서 남하고 협업하는 것도 배우고 남의 말을 경청하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 중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큰 일을 할 애들이 온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탁 엔터 누르면 전부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아는 게 중요하냐? 엔터 누르면 답은 다 나온다. 지금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엔터 눌러서 지식 정보화가 아니라 이제는 남하고 섞여서 공감하고 협업하고 남 얘기에 귀 기울이면서 내 얘기도 관철시키고, 이런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다? 상당 부분 시행착오를 겪고 실수나 실패도 많이 해본 아이. 그래서 주도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하고 뭘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애들이 이런 일들을 다 잘할 수 있다. 엄마 하라는 대로 한 애는 지금 대기업 가서도 부서 배치 받을 때 과장님 저 엄마하고 얘기해 봐야 돼요. 난 진짜로 들은 얘기예요.
또 지방대학에 법대 나온 학생이 구급 공무원으로 됐는데 맨 처음에 발령받은 데가 동사무소래요. 거기 이렇게 호적 등본 띄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인감증명 띄는데 이렇게 부수에 앉은 게 구급 시작인데 좀 이 얘기 그 중간 관리자한테 듣고 대학에서 교수님 뭐 가르치세요? 나는 그런 공격도 받은 적이 있어요. 무슨 공격이냐? 구급 처음 들어온 그 여학생이 법대 출신이래요. 여학생이 딱 와서 인감증명서 띄는데 앞에 딱 나와서 첫날 처음 한 게 뭔 줄 아냐면 하얀 백지에다 화살표를 딱 이렇게 해놓고 초보입니다. 화살표하고 옆으로 가라는 거지. 나는 오늘 초보라는 거야. 그래서 옆으로 가라. 구급 공무원 시작을 법대 나온 여학생이 그래서 중간관리자가 나한테 아니 법대에서 뭐 가르쳤어요? 저는 뭐 법대 교수는 아니지만 지금 대학 교육이 어디까지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면 쟤는 어떻게 해서 구급은 붙었는데 법대도 나왔으면서 첫날 가서 그걸 배워서 첫날은 너무 정신없이 이러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배워서 내일부터 내가 다 핸들링 해야 되는데 초보입니다. 그래서 화살표 표시하고 옆으로 가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내가 참 대기업 들어가서도 엄마한테 배서 부치반데 상의해야 된다. 전 초보입니다. 화살표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는 거의 보면 저 끄는 부모 밑에서 키워진 애가 사회 나온 케이스 아니냐. 또 지금 뭐 마마보이 무슨 뭐 맘충 뭐 이런 얘기 헬리콥터 부모 이런 것들이 전부 저게 계속 끌고 가니까 언제는 손 놔야 될 때를 못 찾은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야만 걔는 편안하고 이제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한다면 지금 이렇게 뭐 어떤 케이스든지 양극단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 이제 첫 특강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마음에 좀 잘 새기면서 나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첫 애한테는 많이 끌고 갔어. 근데 둘째, 셋째는 아니까 에너지가 탈진이라 둘째, 셋째는 그냥 기본만 봐. 그냥 먹고 자고 이렇게 기본 안 다치고 보고 그냥 왜냐면 첫 애를 키워봤기 때문에 그렇게 안달받달 너 이거 안 했어 왜 안 풀었니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냥 그래서 학습지도 안 하고 그런 것도 이제 안 하고 기본만 봤더니 이만큼 자라서 중고등학교 되니까 교수님 큰애보다 막내가 잘 컸어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나 봐요. 큰애는 지금도 나한테 뭘 물어봐요. 맨날 엄마 이래도 돼? 엄마가 된다 그랬어? 막 이러는데 둘째, 셋째는 안 물어보고 알아서 늠름하게 더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뭘까? 난 사실 이게 조금씩 자율이냐 타율이냐 그리고 애 스스로 시행착오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늘날 성인 됐을 때 인성까지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에 제가 이렇게 극단으로 얘기를 해서 혹시 이제 반감을 사지 않길 바라고 똑같은 내가 두 아이를 키워도 하나에는 약간 내가 끌었네, 하나에는 약간 밀었네, 뭐 이런 거 느껴요. 하나에는 이렇게 하다가 뒤에 가서 내가 밀어만 줬지,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이제 그 순기능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이렇게 뭐가 시작도 안 될 것 같은 애는 약간 끌고 가다가 그 탄력이 붙으면 그땐 손을 놓고 애 스스로 하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특강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마지막 화두는 뭐냐면 애를 낳아서 잘 키우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그 애를 낳아서 잘 키운다는 것은 애가 홀로서기 하고 사회화돼서 이만큼 엄마 품속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학교 가고 이러면서 어때요? 사회 이론으로 쓱 들어가게 홀로서게 하는 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끝까지 엄마한테 물어보고 끝까지 매서 엄마하고 컨펌이 필요하다면 그건 좀 뭔가가 궤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이렇게 극단으로 끄는 부모 미는 부모라는 이제 과제를 갖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봬요.